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물이 많은 걸 좋아할까요? 글쎄요. 호주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 많은 남성을 좋아합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의 여성들이 사랑 나눌 때마다 샥 하고 남성들의 그것이 많이 나오는 물이 많은 남성들을 좋아한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남성들의 환타지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소중한 그 액체를 쫙 세차게 폭포수처럼 쫙 쏟아내는 거, 요게 환타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여성들 또한 본인의 소중한 곳에 남성들의 그것이 안으로 충분하게 쑥 들어오는 것을 훨씬 더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남성들의 그 소중한 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내 거 왜 이렇게 줄었지? 나 왜 요새 이거밖에 안 나오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분들까지도 계실 테고요. 더더군다나 한층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배출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사랑을 나눌 때마다 배출하지 않고 고이고이 몸 안에 꼭꼭꼭 감춰놓고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남성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 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사랑을 나눌 때마다 배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 나눌 때 배출하지 않고 꾹꾹 참으면서 그저 그냥 하기만 하고 액은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간직해 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기적인 사정은 남성 기능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사랑을 3번 나누면 그 중에 1번 정도는 배출하지 않고 꼭꼭 참아낸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싹 그걸 다 배출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콜콜 코를 골고 골아 떨어져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3번 중에 1번만큼은 사정하지 않고 꼭 참고 그냥 피곤한 상태로 잠들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화도 나누고요. 아내를 많이 후이라고 하는 것도 해주기 위해서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출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꾹꾹 참는 편이십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에 의하면 비뇨기과에서는요, 사랑을 나눌 때마다 배출해내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라고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은요, 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꾹 참는 거는 오히려 신체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너무 자주 배출해내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는 않지만요, 그거를 꾹 참는다고 해서 정력이 증강되거나 건강상 영양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롭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현대의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액은 보통 72시간이 되면은요, 다시 원상 회복이 돼서 원래 위치대로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72시간에 1번 정도씩은 사랑을 나누어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겠고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그저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정상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정액을 배출하는 거에 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억지로 참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2시간이면 다시 원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면 전립선 암이나 염 같은 거에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로 주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시원하게 확 쏟아내는 게 건강상 더 큰 커다란 이로움이 있다는 거, 글쎄 현대의학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현대의학이 하는 이야기를 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걸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고대 성전인 소녀경 내용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비뇨의학과적으로 말을 하면 정액은 죽을 때까지 무한정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동양의학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사람에게 양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해서 한번 배출하고 나면 배출한 만큼의 양은 다시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접이불루라는 이야기 있지요. 간혹 댓글에 보면 접이불루다 이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녀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합의불에서 사랑을 나누되 한 번 참으면 기력이 왕성해지고, 3번 참으면 만병이 없어지고, 그리고 8번을 참으면 엉덩이 쪽이 힘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9번을 참으면 수면이 연장이 되고 10번을 참으면 신선이 된다, 이렇게까지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옛날에 중국 왕실에서 황제들이 수많은 궁녀들과 너무 자주 사랑을 나누니까 이렇게 조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썼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소녀경과 동양의학 쪽에서는 참는 게 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 비뇨의학과의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양의학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은요, 사랑을 나누고 사정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은요, 전립선 고환 주변의 그 근육 상태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서양의학이냐 동양의학이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사정을 너무 자주 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임금님들이 전부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6살에서 47살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하는 대표적으로 손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많은 궁녀들과 자주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 궁녀들이 어떻게든지 아기 씨앗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사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단명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자주 사랑을 나누는 건 건강상 이롭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한 달에 2-3번, 뭐 이 정도 사랑을 나누면은 건강에 너무나 이로운 점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시지요? 육체적인 건강상도 이롭고요. 삶도 윤택해지는 잠자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가끔은 와, 조금 지루하다, 어떨 땐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가운데 잠자리를 나누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지루한 생각이 들 때 가끔씩은 뭔가 새로운 게 없나 하는 쌈박한 어떠한 새로운 그런 잠자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해보시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한 새로운 쌈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잠자리 방법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P스팟을 자극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여성들 그 소중한 그 안에 G스팟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있는 맞은편 반대편에 바로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요 P스팟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PS는요, 회음부의 해면체로서요, 신경이 아주 풍부한 직립형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자극을 조금만 느끼기만 해도 아주 왕성하게 부풀어 오르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요, 이 PS 스팟이라는 곳하고 여성들의 그 작은 콩알이라고 말하는 그 클리, 이 두 곳을 자극을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잠자리를 위한 최고봉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PS 스팟이라는 이곳을요, 입과 손을 총동원해서
하면서 열심히 자극하면 그야말로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고, 아내가 그 선물 받은 그 기쁨과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날의 잠자리는 정말 완벽한 잠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복종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복종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복종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극을 해가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런 걸 할 때 엄청나게 무서운 도구 같은 거를 활용하면서 상대방을 겁먹게 할 게 아니고요. 그저 그냥 아기 때 우리가 소꿉놀이 할 때 엄마다 아빠다 이런 역할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른들도 얼마든지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임금님, 한 사람은 종, 아니면 또 한 사람은 주인님, 또 한 사람은 하인, 이런 식으로요. 서로 역할을, 한 사람만 계속해서 임금님을 하면 조금은 열받겠지요. 한 사람이 임금님 했으면 한 사람은 그 궁녀가 되고, 또 한 사람이 중전마마를 했으면 또 한 사람은 그 밑에 아주 허드렛 일 하는 나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저 복종하는 모습, 혹은 명령하는 모습,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역할극을 해보는 가운데 그동안 둘이서 평등한 관계로 나누었던 사랑이 조금은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순간만큼 살짝 스릴이 넘치면서 조금 더 재미가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요, 역할극, 서로 복종과 지배를 하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아주 이기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냥 여성이 원하는 거,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기 위해서 배려하고 참고 견디지 마시고요. 덜어는 본인이 원하는 걸 막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부부 사이인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원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고 또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너무 겁먹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그저 원하는 걸, 이거 해줘, 이거 해봐,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는 거, 요것도 잠자리의 멋과 흥미를 한층 더 돋구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 견디고 상대를 위해서만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에게 원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야한 영상 시청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하게 몰두해서 그런 영상을 주로 시청하면서 거기서 본 걸 그대로 복습하면 이거는 참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근데 가끔씩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영상, 또 재미있을 것 같은 야한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하는 그런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래 혼자 야한 거 보시면서 키득키득 웃으시면서 혼자 즐기시지 마시고요. 공개적으로 함께 오늘 우리 어떤 거 한번 볼까? 라고 찾아보시는 거 아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보셔도 안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너무 과한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시면 요것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욕구 충족은 조금 아끼고 천천히 맛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함께한 부부이다 보니요, 에로틱한 그런 달달한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조금 멀리 있고 그저 그냥 편안한 그런 느낌이 더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자극도 덜 오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충 밥에 물 말아 먹듯이 대충 한 끼 때운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대충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함께 즐기고 놀고 이랬던 것처럼 뭔가 조금 분위기를 달리하고, 또는요, 그런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성이나 느낌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깥에서 둘이 데이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언제 데이트가 좋겠다라고 날짜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약간의 술 한 잔씩도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지 말고 조금
여유가 되면 호텔을 가도 좋고 아니면 깔끔하고 아담한 모텔 같은 데 둘이 들어가서 달달한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갖다 보면 금방 욕구 충족을 위해 짠 하고 금세 없어지는 이런 건 없겠지만 은근히 지속되는 느릿하면서도 진한 뚝배기 맛 같은 그런 사랑이 천천히 스멀스멀 올라와서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짠 하고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확 사랑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번 오늘 밤 해야지 하고 바로 확 하기보단 은근한 뜸을 들이면서 사랑 나누기부터 천천히 데이트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작은 튜브에 들어있는 이 윤활제, 요게 정말 그 사랑의 감칠맛을 더 깊게 그리고 넓게 크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아주 귀한 명약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 윤활액은 덜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여성들이 살면서 뭐 스트레스를 겪거나 하다못해 약을 좀 먹고 있는 어떤 약 종류가 있어도요. 그 액이 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윤활제 그 몇 방울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은은하고 찐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묘약 중에 묘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활제 주저하지 마시고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약국 같은 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그거 사기가 너무 민망해서 못 사서 참고 그냥 안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끄럽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윤활제 잘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윤활제가 자극도 훨씬 더 잘 되게 하고요. 민감도도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묘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을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워지기 전에 은근하고 달달한 사랑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담처럼 남성분들의 코가 크면 거시기도 크다라는 이야기 가끔 하는데요. 남성분들의 그곳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남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천 년 전부터 남성분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8,000년 전 터키에서는요, 동굴 벽화에 아주 그냥 뭐 무지무지하게 뭐 사람 키 정도로 큰 남성들의 그 소중이를 이렇게 그려 넣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 유명한 인도 카마스트라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곤충의 털로 남성의 그 소중한 그곳을 막 문지르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가죽 채찍으로 남성의 그 소중한 그곳에 표피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늘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남성 전문 매체인 맨즈헬스라고 하는 곳에서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남성들의 소중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성들의 평균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요, 성의학 저널에서 남성들이 발기됐을 때의 평균 길이는 얼마일까? 라는 거를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3cm에서 14cm 정도면 평균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남성들이 58% 정도의 남성만이 나는 내 거에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나머지 남성들은 나는 불만입니다. 이 정도 크기 갖고는 안 돼요. 그래도 한 18.4cm 정도는 돼야 남성답고 만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내 거는 너무 작고 한 18.4cm 정도는 되는 게 평균이고 그 정도는 돼야 창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남성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남성들끼리 막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하고 이럴 때 내 거는 말이야 대물인데 말이야 내 건 엄청 크고 여자들이 그냥 뻑 가요 라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크게 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어머 나는 그것만 어림도 없어 내 건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cm에서 14cm 정도면은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한참 유행했던 거 있습니다. 남성들의 그 길이나 굵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왜 그 휴지심 있잖아요. 제가 여기 휴지심 하나 갖다 놨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꽉 차고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면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들 한참 유행처럼 말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되나? 네, 오늘 집에 휴지심이 있다면 한번 꽉 끼는지 어쩌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5cm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아이 낳는데도 문제 없고요. 여성들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 깊이가 아주 깊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감각이 별로 없어지고요. 그 초입에 그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들어가는 초입에 한 5cm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다. 5cm만 해도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의 그곳의 크기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요거에 대한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깊은 곳에는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초입 부분 정도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여성이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간혹 남성분들이 그러면 생식 능력이나 혹은 그 본인들의 만족한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이 그곳이 커야 힘도 좋아지고 또 생식 능력도 좋고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호르몬 수치와 그 성기의 크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들은 와, 내게 너무 작지 않나 하는 노파심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소중이가 힘이 느껴질 수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의 그곳의 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정말 재미있게도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들의 그곳의 크기는요 13.4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남성들의 평균 길이 13cm에서 14cm 정도, 그 정도에 아주 근접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크기가 중요하느냐, 커야 좋냐라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크기는 별로 상관없다, 그저 지금 나의 파트너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수치가 꽤나 높더라고요. 84% 정도의 여성들이 만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은 크기에 그거에 별로 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상대방과의 잠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다정함, 친밀감,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두 사람이 유대관계가 좋아지느냐,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지 남성들의 크기가 커야 더 만족할 거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이야 라고 대답하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 스스로 내 건 너무 작아서 어떡해 라고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나는 이 정도의 크기라도 얼마든지 내 여인을,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기보다는
사용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의 크기가 작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고 뭐 속상해할 그런 시간보다는 어찌 됐든지 어떻게 해서 나의 아내와 연인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좀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잠자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다른 체위나 다른 애무 방법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만족을 안 해, 나는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병원에 가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만한 사이즈라면요, 요만한 사이즈로 충분히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나 아니면 굵기나 뭐 이러한 것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느냐, 얼마만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하느냐가 훨씬 더 두 사람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테고요. 또 시작 전에 전이의 시간 없이 그냥 무작정 골인해서 마구마구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사랑 방법보다 천천히 애무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게 훨씬 행복의 나라로 다가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남성 전문 매체인 맨즈 헬스라고 하는 곳에 실렸던 기사 중에 남성들의 크기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